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가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최구식, 장문석, 갈상돈 세 후보는 진주시 미래 구상을 놓고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박완수 지사가 각종 간담회로 도정 성과를 부각하자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에 가까운 사전선거 운동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잇따른 경남 방문을 두고는 야당이 공세적 입장입니다. 경상국립대 박물관에서 진주 화반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통 상차림이 현대적으로 계승된다면 진주의 대표 문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단종 복위 운동의 주역 한남군이 유배 생활을 했던 함양 휴천면과 주변 유적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으로 사천 비토섬이 해양 관광 거점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주항공 이슈까지 더해지며 비토섬이 전통과 우주 산업을 잇는 스토리텔링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민주당 진주 가불 지역위원회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이번만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진주시장에 당선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날선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후보 경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서경방송에서 민주당 진주가불지역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후보는 갈상돈, 장문석, 최구식 후보. 경선을 앞둔 후보들은 열띤 토론으로 경선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불편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시민들이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며 시민을 모시고 일 잘하는 시장, 말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효능감으로 증명하는 시장, 젊은 저 장문석이 가장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한 정당이 진주를 독차지한 채 모든 것을 독점했습니다. 잘하면 선택하고 못하면 문책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후보들은 조규일 진주시장 8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일자리가 넘치고 청년이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 사천 행정 통합을 두고서는 속도차를 보였습니다. 상호 검증 시간에는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최구식 후보는 갈상돈 후보의 문체부 진주 이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졌고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 부처를 이전하겠다는 발상에도 놀랐지만은 그 근거가 너무 창의적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당장이 어렵다면은 산하기관이 33개, 4개 정도 되는데 산하기관을 유치하는 것부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비롯해가지고 갈상돈 후보는 최구식 후보의 난강 기후위기 댐 건설 공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느닷없이 댐을 만들어서 또 환경 파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높습니다. 댐은 기초단체장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남강댐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중앙 정부에다가 알려서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말한 것이고 장문석 후보는 최구식 후보의 진주시 예산 3조 원 시대 공약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산을 더 한 5천억, 5천억에서 1조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돈의 문제는 버는 게 문제지 쓰는 것은 제 이 공약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3조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에 차분하지만 열띠게 치러진 이번 토론회. 전체 영상은 지역 채널 8번구와 유튜브 서경방송 뉴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경남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가 간담회 등 주민 접촉을 늘리자 민주당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박 지사는 도정 수행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잇따른 경남 방문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지역 내 여성 경제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박 지사.
자신이 부임한 시기를 강조하며 도정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4년 전까지는 경남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 17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장률은 4위로 뛰어올랐고 이제 같은 날 열린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분야도 많이 좀 4년 전보다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인구도 그 덕에 이제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직 지위를 유지한 채 도정을 기반으로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건 공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정 수행 범위를 넘어선 사실상 선거운동에 가깝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도는 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필수적인 도정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간담회 개최를 도지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로 해석했다며 민주당의 도민소통 중단 요구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수주체만 바뀌었을 뿐 이와 유사한 상황은 지난달에도 연출됐습니다. 경남지사 단수공천 이전 김경수 당시 지방시대 위원장이 창원과 진주, 김해 등을 잇따라 방문하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차기 정치적 입지를 염두에 둔 선택적 지역 행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론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방문을 둔 정치적 중립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달에만 2번 경남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반복 방문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진주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김경수 후보가 참석한 점도 문제 삼으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도지사 선거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진주 비빔밥이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진주 화반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진주 비빔밥의 한 형태로만 여겨졌던 진주 화반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10가지 나물과 8가지 고명이 정갈하게 어우러진 한 그릇. 진주의 전통 음식 진주 화반입니다. 오랜 시간 기록 속에만 머물며 세간에선 진주 비빔밥의 한 종류로 여겨졌던 진주 화반. 천년의 역사를 지녔다고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기원과 전통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 화반의 역사적 기반과 전승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진주 화반이라는 것은 일반 비빔밥하고는 많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술을 채록해서 이 진주 화반의 정체성과 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한 오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진주 화반의 뿌리를 고려시대 혈식제사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사대부가의 음식 문화와 교방 문화가 결합된 복합적 형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 화반이 향후 지역 음식 문화 연구의 새로운 사례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진주 화반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재인식하면서 함께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지역 대표 문화 자원으로의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진주 비빔밥과 혼동돼 온 진주 화반. 이번 학술 논의가 그 역사적 배경과 전통적 의미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중에는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실패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들 중 한남군이 함양군 휴천면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함양 곳곳에 남겨진 한남군의 흔적을 김현준 기자가 따라가 왔습니다.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단종.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추진된 복위운동은 실패해 가담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세종대왕의 12번째 아들 한남군도 가담자로 함양군 휴천면에 귀양 오게 됐습니다. 한남마을 지명의 유래입니다.
한남군은 두 갈래로 흐르는 냇물 사이 새우 모양의 작은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병자는 수해로 섬은 사라졌고 현재는 바위에 글자만 남았습니다. 유배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경사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처에 가시 울타리가 쳐지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됐습니다. 음식은 열흘에 한 번씩 제공됐습니다. 처형돼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를 세조가 반대하며 생명만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조 5년 한남군은 유배지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31세였습니다. 한남군 이 선생의 시호가 정도공입니다. 마음의 숨김이 없고 굴하지 않고 그리고 사도세자의 그 도처럼 너무 일찍 죽어서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양 곳곳에는 한남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남마을 입구에는 한남군이 독서를 즐겼다는 나박정이 복원됐고 충혼비가 세워졌습니다. 함양읍 천년의 정원 인근에는 묘역이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병곡면에는 위패를 모신 송우서원과 유배 오던 중 하루 쉬었다는 의미가 담긴 휴촌 마을도 있습니다. 이들을 관광 자원화하자는 시도도 행정과 민간에서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용역 발표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면과 같이 조감도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대신 이제 예산 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분위기를 타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불운한 삶을 살다간 한남군. 영화 흥행으로 지역의 역사가 다시 한번 조명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도가 27일 진주시 정촌 행복드림센터에서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입주기업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산단 정책 방향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 구조 고도화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론 노후 산단 도로 정비와 산단 공영주차장 용진의 지붕형 태양광 설치 등입니다. 도와 진주시는 산단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응과 확산 차단을 위해 도비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산청과 창녕, 의령, 합천군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지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단기간 확산에 이은 살처분과 매몰 처리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도는 살처분 지형 방지와 추가 확산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과 사천시가 함께하는 공동기획 전해드립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미래 이야기. 이번 시간은 어촌시설 개선을 통해 활기가 돌고 있는 한 섬마을을 찾았는데요. 판소리 수군가와 별주부전 설화의 배경, 사천 비토섬을 김상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폐교로 남았던 옛 비토 초등학교가 비토빌 체험학교로 새롭게 변했습니다. 해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꾸며지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인근 비토빌 센터도 숙박시설로 운영되며 해안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안길을 따라가면 어민들의 오랜 수건, 비토 어민회관도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낙지포항을 품은 비토섬의 변화는 지난해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와 항만 경관 개선으로 주민 생활 여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비토 어민회관, 체험 휴양마을과 펜션, 물량장과 주차장 등이 새로 생기다 보니 어촌계 회원들도 너무 편리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깔끔하다고 너무 만족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비토섬은 단순한 어촌마을이 아닙니다. 남의 용왕이 병에 걸리자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해와 용왕을 구했다는 설화. 별주부전의 고향으로 불리는 이곳 비토섬에선 전설을 재현하는 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홍보 캐릭터 별이 역시 비토섬의 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라에 꿰매 빠진 토끼가 달로 돌아가기 위해 우수한 우주항공 산업 기반을 가진 경남에 자리했다는 설정입니다. 달을 향한 그 상상의 여정은 이제 우주항공의 도시 사천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오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달 탐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엔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비토섬에서 사천대교를 건너면 닿는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에도 우주항공청 본청사를 시작으로 점차 기업 유치가 늘고 있습니다. 비토섬의 설화 속 토끼가 그토록 닿고 싶어했던 달.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 사천에서 그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 실크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이 협력 전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두 기관이 전시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협력 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약정을 바탕으로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진주 실크박물관에서 기획전, 금기숙 작품전, 비우물 역달을 개최합니다. 기획전은 얇고 안이 비치는 노방 실크와 철사 비제 등을 활용한 설치 보조 작품으로 구성되며 원형 계단과 전시 공간의 활용, 공간성과 물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농기계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기능을 보완해 보급하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함양 사과대추 연구회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21개 농가가 장비 구매와 컨설팅 비용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과 작목 특성에 적합한 편의 장비를 선정해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남해 캠퍼스 라이즈 사업본부가 27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대학과 지역 혁신기관 간 연계를 통해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공동 창업 캠프와 창업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경영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청군이 신안면의 현대가정의학과를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표본 감시기관은 제4급 감염병의 발생 수준 파악과 유행 징후 조기 감지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의원은 임상 감시를 위한 운영비 14만 원을 지원받으며 주 1회 연령층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정보를 수집해 질병청에 보고합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세 가지 뉴스를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대나무 고사 확산. 서부 경남 일대에서 대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고사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가 아님에도 벌어지는 이상 현상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까다로운 뿌리 특성과 사유지 문제로 제거도 어려워 생태계 훼손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보람의 양산기 출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 KF-21 보람회가 사천에서 첫 양산기를 출고하며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비행시험을 마친 1호기는 하반기 인도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번 양산기 출고를 시작으로 해외 수출 기반까지 다지며 K방산의 글로벌 도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하동 화력 가동 연장.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며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연장을 추진합니다. 당장 6월 폐쇄 예정이던 하동 화력 1호기 역시 대체 설비 가동에 맞춰 폐쇄가 9개월 미뤄질 전망인데요. 발전 출력 제한도 완화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선택이 탄소 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재윤경 전 국회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 전 의원은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청와대와 국회, 경남도와 하동군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행정, 하동 경제의 실질적인 예산과 눈에 보이는 결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재윤경 예비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국회의장실 민생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남명우 전 농협중앙회 직원이 27일 하동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남명우 예비후보는 섬진강의 기적으로 하동을 복지농어촌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고부가 가치 실현과 농어촌 관광산업 육성, 갈사만의 산업화 추진 등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남명우 예비후보는 경남 먹거리위원회 공급분과 위원장과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진주시청 육상부가 2026 김해 KTFL 전국 실험 육상 경기 대회에서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먼저 박준영 선수와 이민재 선수는 각각 육상 10종 종목과 세단뛰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가은 선수와 이재호 선수도 세단뛰기와 높이뛰기 종목에서 은메달을, 이정수 선수는 육상 10종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는 새롭게 구성된 신규 선수들이 첫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26일 오후 5시 9분쯤 남해군 설천면 농로에서 트랙터가 넘어져 운전자인 8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공사로 막힌 도로를 우회하다 사면에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주말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한낮의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봄나들이 가기에 더없이 좋겠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질이 나쁨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급적 실내 위주의 활동해 주시는 게 좋겠고 외출하실 때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양 5도, 산청과 진주 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22도 안팎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부산과 제주 11도와 10도로 큰 폭으로 오른 채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세종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드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19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26분 예상됩니다. 서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1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현재 선박 정기 점검으로 인해 토요일까지는 운항이 중단됐는데요. 일요일 밤 11시 30분 삼천포에서 제주행 운항부터 재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맑거나 구름 많은 하늘과 함께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